퇴직하면 조용한 아침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끄러운 건 제 마음이었죠. 30년간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학생들의 서류를 정리하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도왔어요. 꼼꼼히 장부를 쓰는 게 습관이었죠. 한 푼 한 푼 다 기록하고 영수증도 날짜 순으로 정리해두고 이제 내 시간이구나.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소액 적금으로 소소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성가대에서 코러스로만 서던 제가 언젠가는 솔로도 해보고 싶었어요. 바느질도 좋아했거든요. 저만의 작은 취미들로 채워질 시간들을 상상했습니다. 남편 박성우는 70세 철물점을 운영하다 은퇴했어요.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는데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펼치고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바쁘게만 살았으니 이제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출근도 없는데 뭘 그렇게 유세야. 남편의 첫 마디였습니다. 유세라니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유세였나요? 여보, 그냥 조용히 커피 마시는 건데. 아침부터 드립 내리고 신문 펼치고 뭐 대단한 사람이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왜 이런 말 안 했을까요? 남편에게는 골프가 있었어요. 낚시도 좋아하고 등산 모임도 있었죠. 저한테는 성가대가 있었고 가끔 시장에도 나가고 싶었어요. 여보, 오늘 성가대 연습 있어서 나가야 해. 또? 여자들끼리 모여서 뭘 그리 할 게 많아. 그럼 여보는 골프 모임 나갈 때 나도 같이 갈까? 여자가 끼면 분위기 깨져. 내 친구나 만나. 이상했어요. 결혼할 때는 같이 늙어간다고 했는데 정작 늙어가니 각자 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데 원장인 진아 언니가 말했어요. 미자야, 언니 목소리 참 좋은데 성가대에서 솔로 한번 해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코러스나. 왜? 못할 게 뭐야.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시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 진아 언니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요, 왜 못하겠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점심은 각자 해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스트 2조각 구워서 혼자 먹고 있었는데 가족 생각은 없냐? 네? 혼자 먹으면서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여보가 각자 하자고 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가족이면 챙기는 게 당연하잖아. 무엇을 해도 탓이었어요. 같이 하자면 혼자 하라고, 혼자 하면 가족 생각이 없다고 하고. 어느 날 구청에서 하는 합창단 워크숍 공고를 봤어요. 바느질 동호회 모임도 있었고요. 신청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몇인데 돈을 쓰냐. 워크숍비가 3만 원이에요. 그것도 안 돼요. 내가 번 돈으로 해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해봐. 30년 동안 벌어온 게 내 돈이 아니라는 건가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 모임 때였어요. 딸 수진이가 남편 8살 손녀지우와 함께 와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네 엄마는 평생 월급 타다 쓰기만 했지 벌어본 건 없어. 딸이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손녀지우가 순진하게 물었죠. 할머니는 일 안 해?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매일 출근해서 일했는데 그게 일이 아니었나요?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뒷바라지한 것도 일이 아니었나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빠짐없이 써온 가계부였어요. 통장도 모두 꺼내고 연금 명세서도 펼쳐놓았어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혼자 살 수 있을까? 전세 보증금 범위를 계산해 봤어요. 월 고정비는 얼마나 될까? 의료비는? 비상금은 6개월치 정도 있을까?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평생 장부 쓰던 습관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돈은 줄여 살면 되지만 존중은 줄일 수 없구나.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남편이 해외 골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 혼자 해봐.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겠지. 떠나면서 던진 말이었죠. 남편이 없는 일주일 동안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그 말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딸에게는 언제 알려야 하는지 하나씩 체크해 나갔어요. 가계부와 통장 사본이 모두 증빙 자료가 됐어요.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친구들과의 자랑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김 씨네는 부인이 골프 배우러 다닌다더라. 박 씨네는 부인이 요리교실까지 다녀.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넌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네. 남들 부인들은 참 부지런한데. 그때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뭐?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부터는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죠. 딸 수진이와 사위는 의외로 제 편이었어요. 엄마 진작 그럴 걸 그랬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6평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서툴렀어요. 세탁기 코스를 잘못 돌려서 옷이 줄어들기도 하고 밥물 조절을 못해서 죽이 되기도 하고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몰라서 뚜껑채로 돌릴 뻔하기도 했어요. 옆집에 29살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아줌마 이 앱 깔면 배달시킬 수 있어요. 광파오븐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실패해도 아무도 혼내지 않더라고요. 그게 가장 좋았어요. 공공도서관에서 야간 자료정리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4시간 일하는 거였는데 팀장님이 말하더라고요. 정리랑 기록은 정말 선생님이 최고네요. 30년 동안 쌓인 경험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소액이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집에 와서 바느질로 쿠션 커버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몇 개 안 되지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기뻤어요. 내가 번 돈으로 해봐라는 말에 대한 조용한 대답이었어요. 구청 합창단 오디션을 봤습니다. 솔로 파트에 지원했어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솔로 파트 맡으시겠어요? 합격이었어요. 성가대에서 늘 코러스로만 서던 제가 드디어 솔로를 하게 된 거예요. 공연날 무대에 올라갔을 때 앞자리에 손녀지우가 앉아 있었어요. 딸이 데려온 거였죠. 할머니가 노래해요. 지우가 신나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노래합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대기실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서 동료들과 나눠 마셨어요. 누군가 합창단 의상에 소매가 길다고 하자 제가 바느질로 수선해줬더니 미자표 수선이라며 화제가 됐어요.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1년이 걸렸어요.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전세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도서관 알바는 계속하고 있고 온라인 바느질 소일도 하고 있어요. 합창단은 주 2회 참여해요. 건강검진 결과도 양호했고요. 제가 다른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대화는 해보세요. 하지만 존중이 사라졌다면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둘째, 감정보다는 숫자부터 보세요. 주거비, 고정비, 의료비, 비상금.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길이 보여요. 셋째, 1인 생활 기술을 배우세요. 그게 자립 근육이에요. 넷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무대는 언제든 가능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돈은 줄어도 존엄은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요. 통장 잔고도 절반이 됐고요.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의 이름은 존중이라는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 마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성가대 연습을 나가도 바느질을 해도 도서관에서 일해도 아무도 유세라고 하지 않아요. 손녀 지우가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지금 일해? 응, 할머니는 지금 할머니 일을 하고 있어. 할머니 일이 뭐야? 할머니답게 사는 일이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돈은 절반이 됐지만 제 목소리는 2배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진짜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존중받는 마음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에요. 오늘도 저는 존중이라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